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요즘 경제의 사업이라뇨. 주변에 한다 하면 절대 하지 말라고 하고 싶네요. 동네 망해서 없어지는 거 보면 자영업하고 싶다는 생각 안 들 텐데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뭘 해도 잘 안 됩니다. 뭘 해도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특히나 자영업은 잘 되는 사업이 안 보입니다. 도대체 어떤 자영업을 해야 잘 됩니까? 지금 시기에 그냥 다 안 되는 것 같은데. 단순히 뭐 편의점 카페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안 되는 것 같아. 무인은 이제 거의 다 안 되는 것 같아. 무인 카페, 무인 아이스크림. 옛날 한 게 인기 많았다가 지금은 다 사그라들고 있죠. 고깃집도 점점 없어지고 있고. 잘 되는 자영업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저가 시장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물론 이 와중에 장사하려고 맘먹는 사람은 해요. 합니다. 근데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과연? 지금 보면 뭐 3년 안에 망하는 게 아니라 한 1, 2년 만에 망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예. 보통 자영업 하는 분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자영업 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가진 돈에다가 대출 받아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하는 순간 빚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갚아야겠죠. 근데 장사한다고 갚을 수 있을까? 갚으려면 몇 년 동안 손이 안 나고 돈을 잘 벌어야 될 텐데. 근데 그런 가게 많지 않은데. 내가 아무리 장사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뭐 손님이 안 와주면 완전 꽝이잖아요. 이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뭘 해도 잘 안 되는 시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뭔가 돈 쓸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연말이잖아요. 연말인데 연말 분위기가 안 나요. 이제 한 25일 뒤면 2026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근데 그 특유의 연말 분위기가 안 나. 연말 분위기가 안 나는 얘기는 사람들이 밖으로 이제 안 돌아다닌다는 거죠. 보통 연말 되면 이제 송년회하고 이제 밖에서 이제 사람들 놀고 그러는데 그런 분위기가 안 나요. 뭐 날이 추운 것도 있지만 날이 추워도 연말이면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요. 예전 같으면. 근데 지금은 안 나와. 왜냐? 분위기가 안 좋거든. 분위기도 안 좋고 돈도 없어요, 이게.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몸을 사립니다. 그리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음식 가격이 상당히 예민해요. 요즘 밖에 파는 음식 중에 싼 게 있습니까? 싼 게 없잖아요, 여러분. 요즘 파는 거 다 비싸요. 국밥도 비싸고, 아이스크림도 비싸고, 커피도 비싸고, 고기도 비싸고 다 비싸. 요즘엔 고기도 있잖아요. 고깃집 가서 안 먹어요. 집에 가서 그냥 구워 먹습니다. 저도 고깃집 가서 고기 먹는 게 아니라 집에 와가지고 고기 사가지고 구워 먹습니다. 물론 번거롭죠. 기름 튀고, 세팅해야 되고, 괜찮아요, 이게. 뭐 그렇게 해서 먹어도 밖에서 먹는 것보다 편하고 더 싸기 때문에. 예. 요즘에는 고깃집 무한리필도 2만원 넘습니다. 예. 이제 무한리필도 싸지 않습니다, 이게. 어차피 사람들이 안 와주면 답이 없어, 이 자영업은. 안 먹어주면. 근데 사람들이 점점 안 먹으려고 그래. 왜냐? 자신들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이 쪼들리잖아, 이게. 거기다가 이제 12월 달 됐으면 이제 민생 소비 쿠폰도 못 쓰거든요. 왜냐? 11월 만에 끝났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민생 소비 쿠폰은 11월 30일을 기점으로 다 끝났어요. 이제 쓸 소비 쿠폰도 없어. 자기 돈으로 사 먹어야 돼. 근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뭐, 그전에는 한 두 달 동안은 소비 쿠폰으로 좀 몇 번 사 먹었지. 그것도 얼마 안 되잖아, 이게. 근데 이제 12월 달은 그것도 없어요, 이제. 내 호점에서 나온 돈을 사 먹어야 되는데, 내 호점이 비어 있어요. 왜 사면 사 먹을 겁니까? 아니잖아, 이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뭔가 소비를 할 만한 어떤 의지라는 게 없습니다. 예. 밖에 나가면 다 돈 나가고. 나는 뭔가 맘 편히 쓸 만한 여유가 없고.
내면 정말 보니까 어둡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몸을 많이 사립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업이든 다 안 될 겁니다. 어떤 사업이든. 물론 지금 뭐 장사 잘 되고 하는 가게는 있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장사가 잘 되도 요즘에는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요즘 뭔가 음식값을 비싸게 받아가지고 잘 되는 게 힘듭니다. 왜냐? 사람들 음식 가격이 상당히 예민해. 이건 자영업자면 다 아실 거야. 내가 마진을 높이자고 음식 가격 500 올려버리면 사람들이 팍 줍니다. 팍 줄어요, 이게. 그래서 올리지도 못해, 이게. 김기님 어서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네요. 지금 자영업자 얘기하고 있는데. 요즘 김밥집 많이 힘들죠. 원래 과거에는 김밥집 잘 됐단 말이죠. 왜냐? 가성비가 좋은 음식이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 김밥집 많이 폐업한다고 하죠. 원래 김밥집은 경기를 많이 안 탔어요. 근데 지금은 경기를 엄청나게 많이 탑니다. 왜냐? 김밥 가격이 몇 년 사이에 좀 많이 올랐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채소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좀 가격이 올라가면서부터 좀 손님이 줄기 시작하죠, 이게. 그렇다고 가격 낮출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장사라는 게 남겨 먹어야 되는데 맞잖아요. 어떻게 손님 유지하려고 가격 낮출 수는 없습니다. 요즘에 김밥 한 줄에 4,000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서울은 더 비싸던데 서울은 4,500원. 요즘에 아마 단체 주문 같은 게 많이 없을 겁니다. 김밥 단체 주문. 원래 김밥은요, 개인 주문보다 단체 주문이 많이 들어와요. 3,500원이면 괜찮네요. 3,500원이면. 근데 요즘 단체 주문이 없으면 소품 같은 것도 없고, 어디 야유회 같은 것도 없어요. 야유회나 소품 같은 게 좀 있어야 그 단체 주문 들어오기 때문에 돈이 좀 되거든요. 예. 그런 단체 주문 손님이 많이 줄었죠, 김기님. 요즘 야유회도 안 가고, 회사에도 야유회 안 가죠, 요즘에. 봄, 가을 안 가고. 그리고 뭐 소풍이나 어떤 그런 워크숍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단체 주문이 많이 없어요, 이게. 예. 물론 김밥을 사 먹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없다는 거 아니죠. 예전처럼 많이 주문 안 해요. 예. 확실히 소비자들이 가격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는 거 체감되죠. 예. 저분이 김밥당 사시거든요. 김밥집 하십니다. 우리 김기님이. 예. 근데 그렇다고 소비자 입장 생각해서 내가 지금 3,500원 파는 거를 3,000원 낮출 수 없어. 그럼 남는 게 없어요, 이게. 남는 게 없어. 맞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료봉사 되는 겁니다. 무료봉사. 아니, 무료봉사 하려고 장사하는 누가 있겠습니까? 남겨먹으려 하는 건데. 김김 V9114W 님 슈퍼챗 2만원 감사합니다. 2만원 고맙습니다. 저는 장사하는 분들 남겨먹으려 하는 장사는 그 당연한 거죠. 그걸 나쁘게 볼 수 없어. 당연히 남겨먹으려면 마진 챙기려면 당연히 일정 가격 유지해야 돼. 근데 그게 소비자들한테 부담이 돼요. 많이 벌면 괜찮아. 많이 벌면. 돈 잘 벌고 먹고 살만하면 뭐 그 정도 가격 낼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요. 이게. 여유가 없어요. 뭐 지금 젊은 사람들은 더 여유가 없어. 뭐 젊은 사람 돈 버는 거 뻔한데 좀 모아놓은 돈도 없다 보니까 옛날처럼 뭐 이렇게 뭐 술도 잘 안 먹어요. 술도 있잖아요. 밖에서 안 먹고 집에서 있잖아요. 그냥 마른 안주에 그냥 맥주 한 잔 마시고 끝입니다. 그러면 싸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맥주 350ml짜리 그냥 캔 맥주 하나 사고 뭐 과자나 아니면 있잖아요. 시자지 마트 가면 팔거든요. 그 믹스너트. 그거 이제 그냥 그릇 안 부어가지고 한번 먹고 하면 한 번 먹을 때 4, 5천이면 끝납니다. 얼마나 가성비 좋아. 근데 이거를 호프집 가서 먹으면 3, 4만 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가성비 따지게 돼. 네, 가성비 따질 수밖에 없어. 왜냐? 자기들이 아쉽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치킨도 생각해요. 치킨도 시켜 먹으면 배달비까지 하면 26,000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시켜 먹는 게 아니라 저기 이제 식자재 가가지고 옵션 치킨 사면 8,000원 사거든요. 한 800g 되는 거, 한 마리 되는 거 8,000에서 만원 정도 팝니다. 그거 사가지고 에어프라이기 데워 먹으면 얼추 비슷합니다. 예. 그럼 치킨 싸게 먹는 거 알려드릴게. 어떻게 하냐면요. 식자재 마트 큰 데 가면요. 업소형 팝니다. 그 업소형이 뭐냐면 왜 보면 호프집 같은 데 보면 후라이 치킨 시키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야. 그거 한 8,000에서 만원 정도 합니다. 그거 하나 사고 그리고
그 업소형 양념치킨 소스도 팔아요. 대용량 된 거. 그거 하나 사가지고 그 에어프라이기 데워가지고 한 10분 데운 다음에 그 소스 있잖아요. 통에다 뿌려가지고 찍어 먹는 양념치킨이야. 물론 우리가 이제 배달치킨보다는 맛이 좀 떨어지긴 해요. 식감 이런 게. 근데 그래도 먹을 만해요. 내가 특별한 미식가가 아니라면. 예. 뭐 맛 따지는 분들이라면 그게 좀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나 치킨은 다 좋아한다 싶으면 괜찮아 이게. 요즘에 에어프라이 치킨 데워 먹는 치킨도 잘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즘엔 냉동식품 같은 게 더 잘 나간답니다. 가성비가 좋으니까. 냉동 피자 잘 나간대. 왜냐면 사람들이 피자가 비싸다 보니까 냉동으로 가는 거예요. 냉동은 뭐 한 판에 4,000원, 5,000원 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의 어떤 이런 가성비를 찾는 경향은 더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안 사먹는 사람도 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영업 매출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거기다가 또 악재가 뭐냐 하면, 내년에 또 물가 인상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연초된 물가가 올라갑니다. 왠지 아세요? 그 당연합니다. 시급이 오르기 때문에,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물가도 같이 오르죠. 내년 시급 얼마입니까? 정확히 1320원이에요. 올해 1030원이거든요. 290원 오릅니다. 좀 크게 오릅니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음식 가격 다 오릅니다. 배달비 오릅니다. 다 오릅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더 올리게 되면 사람들이 사 먹을까? 지금 오던 손님들이 나중에 온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장담 못합니다, 이거. 네. 특히나 편의점은 점점 더 답이 없어요. 편의점의 어떤 단점이 뭐냐면 기본 가격 단가가 높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야, 편의점이. 이게 편의점은 가성비 추가할 수가 없어요. 일반 시차제처럼 가격을 이렇게 덤핑해가지고 팔 수가 없어. 물론 행사 제품 있긴 하지만 편의점 행사 제품 몇 개 안 됩니다. 다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이야. 막상 내가 사 먹는 것들은 행사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꽤 비쌉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젊은 사람들이 가격 비교 다 하다 보니까 편의점에서 웬만큼 비싼 것들은 잘 안 사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은 더 답이 없어요, 이게. 카페도 답이 없어요, 카페도. 카페도 뭐 원두나 이런 거 이제 원자재 가격 오르면 또 올릴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사 먹을까? 커피는 대체할 게 너무 많아, 이게. 커피는 뭐 집에서 만들어 먹어도 되고 회사 가서 먹어도 되고 캔커피 먹어도 되고 믹스커피 먹어도 되고 사실 대안이 너무 많아,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커피 시장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커피 시장도. 그래서 지금은 그냥 뭐 자영업 뭐든 하지 마세요. 뭐든 뭐 커피든 편의점이든 뭐 고기든 치킨이든 햄버거든 다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의 사업이라 망하고 싶어 환장했군. 아무 가게 가서 사장님하고 얘기 한번 나눠봐라. 다들 죽상이지. 라고 적어졌습니다. 지금은요, 왜 위험하냐면 지금은 망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불경기 때 장사하면 더 왜 안 되냐면 일단 망하는 게 높아. 그렇죠, 여러분? 손이 돈을 안 쓰기 때문에 폐업률이 높아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폐업하고 나서가 더 문제야, 이게. 폐업하면 빚쟁이 될 거 아니에요. 손에 잔뜩 볼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메꿀 겁니까? 만약에 내가 대출받은 거 어떻게 갚을 거예요? 뭘로? 경기가 안 좋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일자리도 없어, 이게. 특히나 진입자명이 낮은 일자리가 많이 줍니다. 뭐 진입자명이 낮은 일자리가 뭐니까 보통 택배, 그리고 이제 뭐 경비, 그리고 뭐 제조, 건설업 이런 쪽에 일자리가 줄게 됩니다. 보통 자영업자리 망하면요. 자영업자리 보통 사실 뭐 일반 회사 취업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뭐 배달이나 아니면 노가다 좀 많이 간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쪽에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건설 쪽 일자리 별로 없잖아. 그러다가 빚 생기면 빚 갚을 방법이 좀 만무합니다, 이게. 아무래요, 이게. 뭐 할 겁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자영업해서 뭐 빚져서 뭐 창업에다 쳐. 근데 잘 안 돼. 빨아먹었어. 그래서 이것저것 다 처분하고 털고 나오니까 빚이 한 8천만 원이야. 엄청 많죠. 어떻게 갚을 겁니까? 배달해가지고.
옛날처럼 배달하면 뭐 돈 많이 버는지 아십니까? 물론 배달로 돈 벌 수 있다 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야. 배달도 굉장히 너무 치열해져가지고 자영업 망해가지고 오신 분이 너무 많아 이게. 배달직에 보면. 네. 좀 배달이 보면 좀 나이 먹고 뭐 하다 잘못되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뭐 사업 망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투자해서 망했다거나 빚쟁이들이 많아 이게. 근데 문제는 배달 라이더 숫자 많아지지 정작 이제 배달 콜은 많지 않다는 거죠 이게. 물론 지금도 시켜먹는 사람도 있지만 확실히 체감할까 배달 쪽도 옛날처럼 사람들이 막 뭐 계란섬 다 시켜먹고 이제 그런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내년되면 좀 많이 줄일 것 같아. 올해도 많이 줄였거든요 사람들이. 배달 음식 먹는 사람들도 배달 음식 먹는 횟수도 좀 많이 줄인 것 같고 아예 끊은 사람도 있어요 이게. 내년엔 더 줄이겠지. 투잡을 해봤는데 잘해봐야 시급 10,000준 나온다고. 음. 낮에 가지 10,000원 안 하고 보통 배달은 보통 저녁이나 밤 시간대 많이 하잖아. 그럼 그거 많이 번 거 아니야. 왜냐면 배달이 위험하잖아 이게. 배달은 그 뭐야 피크 시간대 2, 3천 원 더 벌려고 내가 무리하다가 사고 나면 그냥 단안에 먹는 거야 이게. 거기다 밤 시간대 일하는 거 사실 시급 10,000원 중반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 많이 받는 게 아닌 게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보통 제조업도 야간 시간 일하면 할증 시간 받습니다. 그러면 쌤쌤이네 쌤쌤이. 공장 같은 데 가면 보통 저녁 6시 이후로는 잔업이거든요. 잔업은 OT라고 해가지고 1.5배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급이 10,000원이니까 15,000원이죠. 사실 쌤쌤이야 쌤쌤이. 그냥 오토바이로 해서 뭐 배달로 해서 돈 더 많이 번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더 많은 배달 라이더들이 몰리면 저 10,000원도 중반도 기대하기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망하면요 빚 갚기가 너무 힘듭니다. 정말로. 열심히만 갚을 수 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일할 때가 있어야 뭐 열심히 갚지. 그렇지 않습니까? 일 구하는 거 쉽지 않고 돈 버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뭐 은행 같은 데서 뭐 채무자 사정 봐주는 것도 아니고요. 빚 갚는 거 사람 지칩니다 이게. 왜냐 이게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제 빚을 갚는 거다 보니까 뭔가 남는 게 없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뭐 자영업 했다가 이제 좀 망해가지고 폐업하고 나서 지금 거액의 채무를 지신 분들 많아 이게. 그분이 힘들게 갚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 자영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만약 자영업이 뭐 폐업해도 리스크가 적다면 한 번쯤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우리나라 자영업은 리스크가 엄청 커요. 엄청 크단 말이야. 대부분 대출 받아 시작하는데 이게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냥 남은 인생이 지옥이에요. 한 번 실수한 것만으로 한 번 자영업 폐업한 것만으로 인생 난이도 극도로 올라갑니다 이게. 결국 내가 빚이 생기면 이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돈을 모을 수도 없고 뭐 집 살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 빚 다 갚기 전까지는. 남은 인생에 내가 빚을 다 갚을지도 의문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직장 취업하는 거 쉽지 않은데 웬만하면 자영업은 생각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약간 좀 그런 거 있거든요. 뭐이 와중에 장사 잘 된다 얘기하는 사람 있는데 그 약간 좀 냄새가 나긴 해. 지금은 장사가 잘 되었던 가게도 잘 되기 힘듭니다. 제 방송에 25년, 28년 하신 그런 자영업자 사장님들 있는데 그분들도 접을까 말까 고민해요. 베테랑인데. 근데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장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뭐 장사로 돈 많이 번다 하는데 사실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좀 거짓말 하는 게 뭐냐 그런 거예요. 뭐냐 한지 얼마 안 돼. 몇 달 만에 뭐 얼마 번다? 많이 된다 생각해요. 아니 자영업자 고인물들도 버티기 힘든데 꼴랑 장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뭐 거금 더 벌고 잘 된다? 말이 안 돼 이게. 은행 지점장님이 식사하시면서
우리 가게 주위에 대출 없는 식당은 우리 집뿐이라고 나보고 부자래요. 아, 그렇구나. 그만큼 빚쟁이들이 많다는 얘기네요. 그만큼. 그 은행 지점장님이 왜 하는지 아세요? 그 왜 하냐면요. 보통 은행에 대출 받는 분들이 거의 한 70% 이상이 자영업자예요. 은행 가보면요. 낮에 가보면 그 예적금 창구는 항상 한데 좌측에 보면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출 창구예요. 다 대출 연장 받으려고. 그 대출을 다 갚았다고 오는 게 아니라 뭐 추가 대출 받거나 하면 대출 이제 만기돼가지고 연장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자영업자들이에요. 자영업자들이 보통 이제 음식 장사하면 오전 시간이 남으니까 오전 시간 이용해서 이제 오는 거죠. 표정이 다 안 좋아 이게. 그러니까 빚이 잘 갚아서 오는 게 아니라 빚이 못 갚아서 오는 거예요. 대부분이. 빚이 못 갚아서 이제 오다 보니까 이제 내가 지금 힘든데 이 상황에서 대출 좀 더 안 되겠냐. 보통 이런 분이 아니면 대출 만기가 됐는데 이거 한 번에 갚기 힘드니까 좀 연장시켜주면 안 되겠냐. 보통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내가 빚이 이제 거의 다 갚았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냥. 없어. 아마 그 사정을 지점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아주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영업자 중에서 제때 이제 원금이자 못감사들이 이제 많다는 거 아마 그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막 얘기하지만 지금 장사로 큰 돈 버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뭐 설령 지금 돈을 잘 번다 하더라도 앞으로 봐야 돼. 이 장사는요, 지금 당장 잘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쭉 잘 될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영업 중에서 오래 장기 집권하는 가게는 별로 없거든요. 잠깐 잘 되는 가게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아무리 직장 구하기 힘들어도 자영업은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자영업이든지 간에 창업은 1도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